이부터 먹으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린트 메서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프린트 메서드는 제일 처음에 스트링 메서드가 있는가, 그 다음에 없으면 REPR 메서드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마저 없으면 문자를 직접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주피터 노트북은요, 코드셀의 가장 마지막 줄이 식일 때, 익스프레션일 때요. 익스프레션일 때. 익스프레션은 변수가 될 수 있고 함수 호출이 될 수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산술 연산을 하는 어떤 식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은 아닌 경우예요. 음. 마지막 줄이 변수, 함수 또는 식일 때, 식일 때, 어, 그 값을, 그 값을 자동으로 출력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자동으로 출력을 해줄 때에도요. 자동으로 출력을 해줄 때에도 그 변수가 그러니까 오브젝트겠죠. 그죠?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건 오브젝트 객체 아니겠어요? 뭐 정수 객체, 문자열 객체, 혹은 뭐 리스트 객체,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 객체, 객체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객체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객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출력을 해주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출력을 해주냐면 객체에 객체에 무슨 메서드, 스트링 메서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주피터 노트북은 str 메서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무조건 뭐부터 찾느냐면 REPR 메서드가 있는가를 찾아요. 그래서 객체의 REPR 메서드가 재정의가 되어져 있으면 음, 메서드가 리턴하는 값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person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리턴하는 문자열이라고 할까요? 문자열, 문자열. 문자, 주피터 노트북의 이 코드셀이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스트링 메서드가 아니라 representation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스트링 메서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지 않아요. REPR 메서드가 있는지 없는지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래스에서 그 REPR 메서드를 만들지 않은 경우, REPR 언더스코어 메서드를 선언하지 경우, 않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단어는 없이 at 어디에라는 형식의 문자열을 출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봤죠? 이거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REPR은 딱 이것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만 검사를 하는 거냐면, 주피터 노트북은. 주피터 노트북은 REPR이 있느냐, 있으면 그걸로 출력. 만약에 REPR이 없으면 이렇게 출력. 딱 이렇게만 확인을 하는 게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셀이 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STR하고 REPR하고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메서드를 선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프린트문과 그리고 코드셀이 똑같은 내용을 주도록 하려면
무슨 메서드만 우리가 만들면 될까요? REPR, 레프리젠테이션만 만들게 되면 코드셀이 출력해주는 문자열과 프린트 함수가 출력해주는 문자열이 같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무슨 내용 혹시 어려우세요? 노트북은 무조건 REPR이 있는지 없는지만 검사를 하니까. 그리고 프린트 함수는 스트링 메서드가 있는가 검사하고 없으면 REPR 메서드가 있는가를 검사를 하니까. 그럼 우리는 REPR 메서드만 만들면, 그리고 스트링 메서드를 만들지 않고, representation 메서드만 만들면,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 코드셀에서 출력하는 내용과 프린트 함수가 출력해주는 내용이 같아지겠죠. 그쵸? 어. 그게 아까 우리 여기를 주석 처리했을 때 여기를 스트링 메서드를 없애버리고 주석으로 만들었을 때 프린트 함수와 그 다음에 코드셀이 출력하는 내용이 같아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쵸? 네. 네, 이렇게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클래스 작성 연습을, 클래스 작성 연습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주세요. 첫 번째로 만들 클래스는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실 거고요. 두 번째로 만드실 클래스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제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기는 했었었어요. 근데 그거랑 다른 방식으로 만들 거예요. 오늘 만드는 거는 오늘 만드는 거는 어제 우리가 만들었던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 겁니다. 스코어 클래스와 스튜던트 클래스 두 개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스코어 클래스에서는 변수들, 변수들은 국어 점수, 코리언이라고 할게요. 국어 점수, 그 다음에 영어 점수, 변수 이름은 잉글리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 매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때 객체를 초기화할 때, 객체를 초기화할 때, 기본값은, 기본값은 모두 0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행동자를 호출할 때 국어 점수를 주지 않아도 되고요. 영어 점수를 주지 않아도 되고, 수학 점수를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럴 때 전부 다 0점으로 초기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메서드예요. 메서드인데, 메서드는 두 개의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총점을 리턴하는 메서드가 있어야 돼요. 총점을 리턴하는 메서드는 어제 만들었던 것처럼 get tota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리턴하는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데 get 그리고 mean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네. 자, 이것 말고 get total하고 get mean 말고요. 말고 우리가 매직 메서드를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str이라고 하는 이름의 매직 메서드도 만들어 주세요.
str 이름의 매직 메서드는요, 어떤 형식의 문자를 만들어 주시냐면, 클래스 이름인 스코어를 써주시고요. 괄호를 해주시고, 코리안, 그 다음에 뭐 실제 점수, 쉼표, 영어, 그리고 뭐 실제 점수, 그리고 매스, 그리고 실제 점수. 꼭 100은, 여기서 100은 그냥 예제로 든 거예요. 예제로. 국어 점수가 100점일 때, 영어 점수 100점일 때, 수학 점수 100점일 때. 만약에 빵점이면은 0, 0, 0,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형식의, 형식의 문자열을 리턴해 주시면 돼요. 스트링 메서드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레프리젠테이션도 만들게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레프리젠테이션 메서드도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서는 한글로 해볼게요. 점수다. 점수인데 국어 점수 몇 점, 영어 점수 몇 점, 수학 점수 몇 점. 이런 형식의 문자열을 리턴한다. 이렇게 할게요. 자, 요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는 게 스코어 클래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는요. 두 번째 클래스는 스튜던트 클래스인데, 스튜던트 클래스는 속성으로 번호가 있으면 돼요. 번호는 아이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있으면 돼요. 이름은 네임이라고 할게요. 네임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점수예요. 점수.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국어, 영어, 수학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스코어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스코어 클래스 타입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네, 설명까지 드렸어요. 그죠? 설명까지. 국영수,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거는 세 과목을 하나 점수를 받아서 저장을 했었을 거예요. 스튜던트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 아이디, 네임,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만들 거는 그렇게 만들 게 아니라 아이디, 네임, 스코어라고 만들자는 뜻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는데 어, 어, 이 메서드는 여기서 메서드는 딱 두 개만 만들게요. 아, 여기서 따로 말은 없지만 init 메서드는 있어야 돼요. 제가 메서드에서 init 메서드 만들어라 라는 말은 없지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초기화하려면 init 메서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스트링 메서드 하고요. 스트링 메서드하고 그 다음에 REPR 메서드를 representation 메서드를 REPR representation 메서드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는 제가 뭐 어떤 형식으로 만드세요라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 두 개. 그래서 클래스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각각 스코어 타입으로도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스튜던트 타입으로도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객체를 생성했으면 메서드도 호출할 수 있어야 되고 프린트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뭐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러시면. 네, 스코어 클래스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를 작성하실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스코어. 저는
대문자 스코어로 썼습니다. 대문자 스코어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만드실 거는 이제 속성들이에요.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변수들을 어떻게 초기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init, self가 반드시 있어야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값을 우리가 초기화를 할 거냐면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세 과목의 점수를 초기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필요한데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아규먼트 세 개는 누군가가 생성자를 불렀을 때 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전달해주는 값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 아규먼트들을 저장하는 파라미터들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근데 아규먼트를 주지 않아도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으려면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셔야 돼요. 함수에서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는 방법은 파라미터 선언 뒤에다가 값을 할당을 해주는 거죠. 이게 디폴트 아규먼트. 그렇죠? 해야 될 일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셀프는 객체예요.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코리언이라고 하는 변수를 코리언으로 바꿔라. 이렇게 할당해라. 그 다음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English라고 하는 변수의 아규먼트 English를 할당해라. 그리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math라고 하는 변수의 math 값을 할당해라. 이게 init에서 할 일의 거의 대부분인 거죠. 네, 이렇게 하면 init 메서드는 끝난 거고요. 스트링 메서드부터 먼저 만들게요. str 메서드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tr 메서드를 만드실 때 아규먼트는요, 셀프 이외에 다른 아규먼트를 가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 그냥 문자열만 리턴하는 메서드여야만 됩니다. 이거는 str 메서드도 마찬가지고 repr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str 메서드나 repr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언을 하실 때에는 셀프 이외의 다른 아규먼트들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문자열을 리턴하는 메서드여야만 돼요. 그 형식을 지켜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얘네들은 일반적인 메서드가 아니라 매직 메서드죠.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썬은 난 이렇게 부를 거야 하고 약속이 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메서드를 부를 때 나는 아규먼트를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메서드를 부르면 나는 반드시 문자열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repr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아규먼트를 갖지 않는다, 문자열을 리턴한다. 요 두 개는 반드시 지켜주시면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셀프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 문장이 있으면 되고 문자열 리턴하시면 돼요. 문자열 리턴하시면 되는데 스트링은 영어로 클래스 이름 스코어라고 쓰기로 했고 국어 점수는 코리안, 그 다음에 점수 잉글리쉬, 그 다음에 점수 매스 점수 이런 형식의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실제 국어 점수는 생성되어져 있는 객체가 셀프,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 중에서 코리언이 국어 점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는 셀프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이 English, 여기가 영어 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객체 셀프에서 math라고 하는 변수를 찾으시면 얘가 수학 점수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스트링 메서드.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메서드는요, REPR. 오타나면 안 돼요. 오타나면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프 이외에 다른 아규먼트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음. representation 메서드는 아규먼트를 갖지 않고요. 아규먼트를 갖지 않고 그리고 문자를 리턴하는 메서드여야만 됩니다. 여기서도 포맷 스트링으로 만들 거고요. 한글 전부 다 한글로 쓰기로 했죠. 점수, 국어, 국어 점수 써주고, 영어, 국어 점수 써주고, 수학, 국어 점수 써주고, 수학 점수 써주고, 이런 모습으로 문자를 만들기로 한 거죠. 네, 그러면 요 템플릿 안쪽에다가 self.korean, 그 다음에 여기는 self.english,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lf.math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링 메서드와 representation 메서드는 끝났고요. 총점과 평균만 있으면 되죠. 네. 이 메서드들을 만드실 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음. 왜 그러냐면 메서드 만들었다고 메서드가 호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객체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불렀을 때 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만드는 순서는 뭐 str을 먼저 만들든 repr을 먼저 만들든 아니면 뭐 getTotal을 먼저 만들든 메서드들을 정의하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은데 보통 관습적으로 클래스를 설계할 때 관습적으로 언더스코어가 들어가 있는 이런 그 매직 메서드들을 먼저 선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모든 클래스가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가져야만 되는 메서드가 매직 메서드. 그런 것들 이외에 개발자가 그 클래스에서 만들어주는 메서드. 그런 것들은 밑에다가 보통 그 작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반드시 지켜줄 필요는 없다. 자, get토탈을 만들기로 했죠. 여기도 셀프. 셀프만 있으면 되고 아규먼트는 필요 없어요. 그죠? 셀프만 있으면 되고 아규먼트는 필요 없고요. return 하고서 self. korean 그 다음에 self.english 그리고 self.math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게 총점. 그 다음에 def, get, mean 평균입니다. return 어, 메서드가 같은 클래스에 있는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어떻게 호출한다 그랬어요? self 점 하고서 메서드 이름 쓴다 그랬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호출하실 때 이 자리에다가 셀프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get total하고 여기다 아규먼트로 셀프를 주는 게 아니라 셀프 점 하고서 get total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셀프라고 하는 객체가 토탈을 호출할 겁니다. 라는 뜻이고, 그럼 얘가 여기로 갔을 때 앞에 있는 셀프라고 하는 객체가 여기로 자동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호출하실 때는 앞에 객체 이름, 객체, 점, 그리고 메서드 호출. 이렇게 하면 되고, 앞에 있는 이 인스턴스가 셀프에 자동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클래스 안에서도 이렇게 평균이 총점을 부르고 싶으면 self.get total이라고 하셔야만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스코어예요. 자, 그러면 음, 스코어 객체를 생성하는 것까지만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점수, 스코어. 자, 이렇게만 호출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파라미터가 세 개가 있는데, 그죠? 문서를 보시면 파라미터가 세 개가 있는데 세 개의 파라미터에는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하나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생성했을 때 프린트로 출력했을 때와 코드셀에서
출력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죠. 프린트는 제일 처음에 뭘 먼저 찾는다 그랬어요? 프린트는 스트링이 있느냐? 있으면 거기 있는 문자열로 콘솔 창에 출력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코드셀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부터 찾는다? representation이 있느냐? 있으면 이 형식으로 출력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들어갔어요. 만약에 스코어를 생성자로 호출할 때 국어 점수를 줄까요? 국어 점수를 100점이라고 주고요. 수학 점수를 90점이라고 줄까요? 영어 점수는 안 줬어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으니까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만 주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했을 때 스코어 2번을 프린트를 했을 때 스코어는 100점, 국어 점수 100점, 영어 점수 0점, 수학 점수 0점 이렇게 나오죠. 아, 90점 이렇게 나오죠. 어, 스코어 1번에서 총점 100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총점이 0점이겠죠. 스코어 1번에서는. 그럼 평균도 0점이겠죠. 뭐 여기는 별로고. 요거 스코어 2번만 가지고 총점과 평균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스코어 2번 점 get tota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코어 2번 점 get mean. 메서드 호출. 세 과목 점수가 100점 더하기 0점 더하기 90점이니까 합계는 190점, 3으로 나누면 3, 6, 18, 3, 3, 9 이렇게 되니까 63.3 맞는 거 맞죠? 그죠? 네. 평균과 총점도 계산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 뭐, 스코어 1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코어 1번도. 네. 자, 여기까지는 스코어를 완성을 시켰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중에서 스튜던트 클래스에 대한 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셨죠? 여기까지는. 네, 그럼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